일반적으로 여자아이들의 사춘기는 만 10세에서 11세경에 가슴몽우리가 발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조숙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아 만 8세 이전에 가슴몽우리가 발달하는 사춘기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조숙증은 머리의 그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그리고 난소로 이어지는 이 호르몬의 축이 조기에 활성화되면서 사춘기가 빨리 나타나는 중추성 성조숙증과 종양이나 호르몬의 외부에서 호르몬을 투여하는 등과 같은 성호르몬의 과잉 때문에 나타나는 말초성 성조숙증, 그리고 조기유방 발육과 같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춘기 변이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조숙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년에 7cm 이상으로 키가 빠르게 성장하거나 가슴몽우리가 발달을 하거나 머리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가까운 소아내분비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 및 진찰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서 키가 일찍 크고 일찍 멈추셨거나 아니면 초경을 빨리 했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주수에 비해서 작게 태어난 경우나 뇌수종이나 뇌수막염과 같은 뇌질환의 과거력이 있거나 몸에 커피색 반점 같은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비만한 아이의 경우에서는 만 9세가 되기 이전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아가 병원에 오게 되면 문진과 신체 진찰을 통해서 성조숙증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성장판 검사를 시행해서 치료가 필요한 성조숙증인지를 감별을 합니다. 그리고 사춘기에 이른 발현을 보이고 성장판 연령이 자기 나이보다 1년 이상 빠르게 진행된 경우에는 성선 자극 호르몬 자극 검사라고 2시간 동안 5번 체열하는 호르몬 정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시행을 하고 종합을 하게 돼서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일부의 여자아이들의 경우에서는 뇌의 기질적인 병변을 확인하기 위한 머리 쪽 MRI 검사나 이제 말초성 성조숙증을 확인하기 위한 골반 초음파 검사 등과 같은 추가적인 영상학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 4주 또는 12주 또는 24주 간격으로 주사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 기간과 투여 간격은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사 투여를 시작하고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잘 억제가 되는지, 성장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만약 이제 아이가 최종 성인 키가 너무 작고 또는 이제 주사 투여 이후에 1년에 4cm 미만으로 성장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성장 호르몬 투여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흔히 성조숙증 치료를 시작을 할 때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호르몬제에 대한 안 좋은 인식과 인터넷에 떠도는 안 좋은 소문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먼저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은 성조숙증 치료를 하면 키가 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조숙증은 성호르몬의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분비 때문에 급성장을 이루게 되고 보통 1년에 7에서 8cm 정도로 이제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1년에 5에서 6cm 정도로 정상적인 성장 속도로 회복되게 됩니다. 이러한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는 과정을 어머님들께서는 주사를 맞아서 키가 크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시게 됩니다. 성조숙증은 이런 급성장과 동반돼서 성장판에 조기 폐쇄를 가져오기 때문에 최종 성인 키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조숙증 치료를 하게 되면 키 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최종 성인 키가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조숙증 치료를 하게 되면 불임이 온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조숙증을 치료받은 아이들은 시기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모두 초경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한 장기간 연구를 통해서 보면 임신율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배란 유도와 같은 이제 시술적 치료 접근이 필요한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또 걱정하시는 부분은 호르몬제의 장기간 투여가 괜찮은지에 대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성조숙증이 진단이 되고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이르면 이를수록 최종 성인키에 대한 회복이 좋고 장기간으로 투여를 해도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조숙증 치료의 부작용은
다른 피하 주사 제제들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들이지만 주사 부위의 통증이나 붓는 증상, 발적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되게 심한 경우에는 이제 무균성 농양이나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쇼크가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드뭅니다. 이런 경우에도 투여 간격을 늘리거나 아니면 그 근육주사 제제로 주사 제형을 변경을 하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장기적인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조숙증은 부모님들께서도 흔히 이제 겪어보셨던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님께서도 겪으셨던 그런 질환입니다.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시면 키 컸던 여자아이들, 초경도 빨리 했던 여자아이들이 그 이후에 크게 성장하지 않아서 최종 성인 키가 작아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질환들을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치료받지 않은 성조숙증은 성장판의 조기 폐쇄를 일으켜 최종 성인 키를 작아지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초경이 빨라지고 친구들과는 다른 신체 변화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여성 호르몬에 일찍 노출되게 되면 난소암이나 유방암 같은 여성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에서는 만 9세 이전에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춘기의 주 증상인 가슴몽우리의 발달은 부모님들께서 놓치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소화내분비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놓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되는 증상들이 우리 아이가 갖고 있다라고 하거나 적어도 만 9세가 되기 이전에는 소화내분비 전공하신 이제 선생님이 계신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찰과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성조숙증 치료에 사용이 되는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자극제는 그 안정성과 효과가 이미 많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조숙증 치료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